어떤 보살님이 그 딸이 이제 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제 딸이 이삿날을 정해줬는데 이삿날을 뭐 본인이 했는지 뭐 음력 4월 4일 4 음력 4월 4일에 그 이사한다고. 근데 그 자기가 찾아보니까 4월 4일이 뱀날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별로 아무 느낌 없거든요. 음력 4월 4일이면 어때? 4월 4일이면 안 되나? 404호사잖아. 그죠? 402호. 4층에 있잖아, 4층에. 그 4층인도 멀쩡하잖아, 여기.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4월 4일에 이사 가면 안 되나? 그리고 이제 보살님이 뱀날이라는 거예요. 뱀날에 이사 가면 안 되나? 보살님 논리가 뭐냐면 뱀은 땅으로 들어간다는. 나 이걸 듣고 웃겨가지고 뱀이 땅굴로 들어간다고. 이사를 가면 좋은 데로 가지 왜 땅굴 들어? 아, 그 말 참 뱀이라는 거는 땅 속에서 뭐 왔다 파충류라서 이제 좀 차가운 동물이긴 한데, 근데 뱀이라는 건 본래 그런 특성이 아니거든요. 양력 5월 달이거든요. 양력 5월 달이 뱀월인데 양력 5월 달이 추운가요? 양력 5월 달은 더워지기 시작해서 그리고 만 생명이 막 펼쳐지는 때거든요. 움츠러들고 땅굴로 들어가는 것은 겨울이나 그렇지. 겨울생이나 땅속에 집안에 들어박히고 이러는 거지. 이 4월 달은 밖으로 확산해서 막 성장하는 때거든요. 사에 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바쁘게 살아요. 자기 사주 중에 뱀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으면 이 사람은 평생 고생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일 많이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친정엄마가 뱀띠인데 4월 4일 생일거든요. 생신이. 근데 4월 4일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4월 4일하고 이게 이제 뱀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띠도 뱀띠면 일단은 이렇게 그 작업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많은 일을 하면서 사실은 뱀이 좀 그래. 5월 달이니까 달로 보면. 그리고 시간으로 보면 아침에 9시 반부터 10시 반이거든요. 하루 중에 제일 바쁜 때가 9시 반에서 10시 반이지. 7시 반에서 9시 반은 뭐 출근하고 뭐 하고 한다고 바쁘고 9시 반에서 11시 반은 일한다고 바빠요. 업무량이 가장 과중돼 있는 게 오전 9시 반에 4시거든요. 4월이고 양력 5월 달이고 시간은 이 시간이고. 그러니까 이 달에 태어나거나 이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저분은 일을 참 많이 하시겠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 뱀띠가 있으면 저분은 일을 참 많이 하시겠구나.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신다고 많이 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5월 달에 태어난 사람은 역시 5월 달에 태어난 사람은 하루에 한 개 하면 집에 들어가면 오늘 하루에 한 개밖에 안 했다고 무상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너무 잘못 사는 것 같아. 뭐 이런다니까요. 하나밖에 안 해가지고 한 3개, 4개 하고 업무 처리하고 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요. 제가 5월달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반대로 해월달에 태어나거나 자월달에 태어나면 하나만 편의점 한 번 갔다 왔는데 야 오늘 큰일 했는다. 아주 큰일 해냈어 이러면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 하면서 편히 쉬는 누가 더 복이 많겠어요. 근데 업무량이 많다고 임금이 고임금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임금하고 또 달라요. 그냥 편의점 한 번 갔다 오는 작은 일 한 번 하고 다 했다라고 한다고 해서 저임금인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이제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이 오히려 임금이 고임금일 경우가 많아요. 여름에 태어나면 저임금, 과다 노동, 저임금 이제 뭐 이거 휘달리기가 쉬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4월 4일이라는 근거 이것이 나쁘다는
그래서 내가 이제 책력을 또 찾아봤지. 책력이라고 날짜마다 이제 좋은 날이나 나쁜 날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나도 아직도 공부를 깊이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보살님, 이 배멀은 원리가 그런 원리 그거 아니에요. 땅속으로 굴속으로 들어가. 그럼 쥐띠는 어떻게 살으라고? 쥐는 어떻게 살으라고? 쥐는 땅 맨날 또 훔쳐먹듯이 훔쳐먹기만 하고 더럽고 이러는데 어떻게 살으라고? 아니잖아요. 쥐는 그런, 뱀도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또 책력을 찾아보니까 마침 4월 4일이 길일이야. 이삭일을. 그 옆에는 다 빨간 X표인데 4월 4일은 동그라미 돼 있어. 보세요, 보살님, 보세요. 그래, 보세요. 보살님이 저를 만나고 저보고 용하다고. 스님하고 상담하고 나면 많이 풀려요. 마음이 정말 풀려요. 그래서 의욕이 사라져요. 불신감, 불안감이 사라져요. 이분이 또 이제 따님이 이게 딸이고 이게 사위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딸이 선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의사였고 B라는 사람은 여기였대. 양다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막 할 때. 근데 의사를 안 하고 이 사람을 골랐대. 그래서 엄마가 소신 있게, 야, 너 그래도 네가 원하는 좋은 사람, 네가 원하는 너하고 맞는 사람하고 해서 소신 있게 잘 선택했다. 또 엄청 축하해줬대. 그리고 보살님이 이 둘을 가지고 철학관 같은 데 가가지고 물어봤대. 안 된대. 안 된대. 이거 궁합이 너무 안 맞대. 그래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물어봤대. 안 된대. 가는 데마다 이거 궁합이 무지 안 좋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이 지금까지도 결혼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걱정인 거예요. 둘이 잘 살지 못할지. 그래서 내가 또 그 의심을, 의욕을 또 풀어줬지. 이거는 필시 정말 누구한테 가면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분도 목화가 강하고 요 갑오 이렇게 갑하고 오하고 목생화가 굉장히 세거든요. 여기도 목생화가 굉장히 강하고 나무하고 불기운이라는 거는 목생화라는 것은 타오르는 거거든요. 타올라요. 열정이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가진 거에서 일단은 목화 기운이 많지. 둘 다 식신상관, 식상생재. 요거는 식상운. 여기 상관이지. 여자가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남자 쪽에서 이렇게 이 여자랑 결혼해도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이런 며느리 들이면 안 돼요. 그렇게 하기가 딱 쉬워요. 근데 옛날에는 대가족 사회에서 이렇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사회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집안 살림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이 상관 같은 게 상관격이 상관이 돼 있으면 어른한테 대든다는 거거든요.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요분은 요 보살님의 따님은 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디 황룡사 오면 황룡사의 제도를 다 바꿔. 내 방식으로.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의 방식을 내 방식으로 바꿔.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막. 그것도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분 정치를 하면 뭐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들 내 사람으로 다 만들어서 내 방식으로 다니는 이런 거라고. 마음에 드나요? 이렇게 살면 마음에 드나요? 지금은 마음에 들죠. 지금은 이렇게 살고 싶어 하죠, 다들. 여성이든 남성이든 내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하잖아. 요분은 꿈을 갖고 살아요. 라면 딱 맞는 거예요. 내 꿈을 실천하면서 살 거야. 나는 내 세상을 만들 거예요. 근데 과거에 여성이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소방 맞아요. 집안을 망가뜨린다라고. 왜 네 방식으로 살아? 우리 할아버지도 있고 조상 대대로 왜 내려오던 규칙이 있는데 왜 네 방식으로 사냐? 그리고 불기운이 많으니까 개혁적일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물기운이 많으면 보수적이 되기 쉽거든요. 그냥 하던 대로 하지.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 5월달은 발산하는 때라고. 막 일을 많이 만들고 일을 많이 할 때라고요. 그러면 없던 일도 찾아서 하는 거잖아요.
겨울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없던 일을 절대 하지 않아. 있는 걸 지키고 보존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개혁적이잖아.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봄에 태어나서 4월달, 5월달, 4월이나 양력 4월이나 5월이나 다 확산하고 막 성장하고 뭐 많은 것을 할 때요. 양력 4월에 태어난 사람들도 열정이 되고 꿈이 되잖아요. 꿈이 아직 뭐 많이 펼쳐진 건 아니지만 양력 4월에 이제 새싹 나고 파릇파릇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5월 달에 막 성장 엄청 막 하고 그래서 4월 달은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도 목생화가 강한데 이 식신생재라고 해서 내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관이라서 조직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직 속에 들어가서 내 식대로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내 의지대로 명령받으며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다. 나는 내 의지,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겠다.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4월달, 5월달 비슷한 달이죠. 그리고 화기운이 둘 다 강하죠. 난 내 방식으로 살겠다 이거거든요.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래 되면 이제 이렇게 의견이 서로 다르면 계속 부딪히겠죠. 근데 서로 잘 맞을 수도 있죠. 성향이 너무 취미가 비슷할 수 있고 생각이 비슷할 수 있고 어디 가자. 자 우리 제주도 가자 하면 안 돼. 가면 안 돼. 이렇게 안 하잖아. 그래? 나도 가고 싶었어. 자 우리 유럽 가자. 그래 같이 가. 삼성전기 삼성전기 이렇게 엄청 유명한 대기업이잖아요. 거기에 근무하고 그러시는데 뭐 때문에 뭐 어쩌고 하다가 다 뭐라고 하시던데. 그리고 이제 잠시 휴직하고 다음에 다른 걸 할까? 자기 직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대기업 직장인데도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걸 옮기려고 준비를 할까 하다가 이제 지금 다시 또 들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떤 일 지금은 이제 육아 아이들 키운다고 둘 다 이제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둘 다 아이들을 좋아해. 내 아이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하고 제주도도 한 달씩 가가지고 놀다 오고 그런데 둘 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은 내 삶이 중요한 삶에 둘 다. 그러니까 자 우리 제주도 가서 직장 이런 거 너무 스트레스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려고 세상에 온 게 아니잖아. 우리 제주도 가서 한 달 동안 놀고 오자.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오자. 그러면 여기서 오케이. 어떻게 그런 생각?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 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한 1년 동안 휴직하고 유럽 좀 갔다 오자.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취미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성향도 비슷하고 그래서 나는 이거 쌍둥이다. 남녀 서로가 다르지만 쌍둥이면 서로 잘 지내잖아요. 쌍둥이 잘 안 지내는 쌍둥이도 많지만 대체로 쌍둥이 잘 지내거든. 너무 좋다라고 그랬더니 보살님이 또 스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안심이 된다면서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러시아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안 들을 수가 없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정말 많이 보고 그래요. 협상이 1차, 2차 협상을 했는데 별 큰 성과는 없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폭격을 해대고 이제 민간인 폭격으로 들어가고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제 그 중심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중심에 서서 이렇게 계속 언론 플레이하고 계속 국민들을 단합을 유도하는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다시 외국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성들도 많아. 젊은 여성들도 10만 5천 명? 지금까지 10만 명 넘게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총 들고 이렇게 입대하려고 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상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던데 러시아 군이 탱크 몰고 가면 그 앞에서 시민들이 탱크 앞에서 막고 또 여러 사람들이 군중을 일구어서 뭐 이렇게 발전소 같은 거
이런데 그 뺏기면 안 된다고 그 앞에서 다 이제 그 시민들이 총도 없는 시민들이 모두 다 그 앞에서 이제 탱크 이런 것들을 못 들어오게 저지하고 또 뭐 수류탄을 들고 가는 러시아 군이 민중들이 총도 없으면서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오히려 훈계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시민의 의식이 옛날보다 많이 발전해서 평화에 대한 의지가 정말 강해졌구나. 그리고 푸틴이 저렇게 하면서 유럽 연합이 다시 똘똘 뭉치는 그렇지 않아도 유럽 연합이 좀 뿔뿔이 흩어지고 뭔가 좀 이제 구심점을 잃고 저 휘청휘청하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이 푸틴이 저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 연합이 다 같이 똘똘 뭉쳐 있고 우크라이나도 저 이제 이렇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했기 때문에 안 좋았는데 국민들이 단합을 하고 있어요. 푸틴만 이제 이상한 사람 되고 있고 러시아 사람들도 더 이상 푸틴을 지지하지 않고 러시아 재벌들도 이탈하고 있다라고 그러죠. 제재하는데 뭐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유엔에서도 140여 개국이 그 규탄 성명서를 내고 또 세계 많은 기업들이 애플에서도 안 팔겠다라는 거죠. 아이폰을 거기서 안 팔겠대 이제. 그리고 구글에서도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 대기업들이 보이콧하고 있는데요. 뭐 은행들도 스위프트를 이제 결제를 안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은행에서도 다 제재를 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간 곧 있으면 이제 모라토리움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가 파산될 지경에 이를 3주만 지나면 러시아가 파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가 생기는데요. 이제 그러면 러시아 경제도 세계 경제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작은 위치는 아닌데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이것은 이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역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 사람들이 평화에 대한 열기가 정말 강하구나 생각이 들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미국에도 많이 이민 가 있고 유럽 곳곳에도 심지어 러시아에도 우크라이나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계속 평화 시위, 반전 시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시위가 더 확산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피켓 만들어서 롯데 광장 가고 광화문까지 내가 버스비 낼 용의가 있으니까 이제 버스비 제가 낼 테니까 광화문 가가지고 우리도 반전 시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어려움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평화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그러거든요. 저는 어제 엊그저께 이렇게 그 투표하는 A라는 사람이 투표한 태도와 B라는 사람이 투표하는 태도를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A라는 사람은 투표를 하는데 줄이 긴데 그 줄을 대선 후보자인데도 불구하고 줄을 서고 또 시민들이 어이 누구다 A다 막 그러니까 사진 막 찍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다가서 제가 같이 찍어요라고 시민들하고 굉장히 친근하게 형제처럼 이웃처럼 친근하게 대하고 막 웃고 다들 축제 분위기처럼 그렇게 그 줄 서고 있을 때 갈 때까지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B라는 사람은 뭐 거기 몇 명 있지도 않았다고 그러긴 합니다만 줄을 무시하고 중 가가지고 본인 투표하고 또 오고 야, 이 분위기가 정말 다르다. 저는 이 분위기를 보고 우리는 지금 평화로운 시기에 살고 있고 이렇게 서로 즐겁고 행복하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웃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푸틴 같은 사람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자유가 싹 사라지고 감옥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뭐 이제 뒤숭숭해지고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서로 사진 찍어주고 하는 분위기가 사라질 수 있잖아. 이게 갑자기
어떤 폭동이 일어나고 이러면 위험해지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정말 행복, 그야말로 그냥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최상의 자유를 느끼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빼앗기고 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소중한 것을 소중하다고 느끼고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소중한 것을 잃고, 이걸 공기도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공기가 얼마나 맑았습니까? 우리 옛날에는 그냥 산에 물 마음대로 먹고 그랬어요. 지금 산에 가서 계곡물 못 먹어요. 먹으면 안 돼, 지금은. 그런데 우리가 소중한 자연을 소중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염이 돼서 지금처럼 기후 위기에 처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민주주의는 자유잖아요. 자유를 느낄 때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하지 않는 오류에 빠지죠. 푸틴이 저렇게 전쟁을 침공을 하고 그때서야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유가 정말 소중하구나, 다시 찾기 위해서 저렇게 하잖아요. 다시 찾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자유의 값이,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유를 한번 잃으면 목숨을 내놓고 가서 자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잃고 나면 목숨값이라는 거, 목숨값. 자유가 없는 세상에 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살다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집권을 하고 그러면 정말 그렇다. 그래서 혼자 앉아가 눈물을 툭툭 흘리며 막 울면서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정말 우리가 이 꽃을 잘못 판단하고 살아가는 일이 정말 많구나 생각이 듭니다. 태도들이 너무, 비라는 분이 태도가 너무 불손해요. 다리 쪽 벌리고 기차에도 발 올리고 막 이렇게 안철수하고 하는 거 봐요. 팽 당하고 이제 하는 사람, 자기랑 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감옥 보내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그걸 가지고 또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주 멋있대. 그 남자답고 남자답고 이렇게 남자답고 멋있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보사님들 여기 계실 거예요. 남자답고 멋있는 사람하고 살아보면 아니, 그냥 멋있는 거하고 실제로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거사님들 이렇게 되게 부드럽고 유연하고 되게 좋으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좋은 거. 같이 살면 이래야지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남자답고 멋있고 맨날 술만 마시고 이런 사람하고 살면, 남 무시하고 이런 사람하고 살면 집안에서 종받게 되지 않잖아요. 뭐 성불하세요.